이번 항소 포기는요, 김만배에게는 돈을 줬죠, 이재명에겐 시간을 줬죠, 정진상에겐 면죄부를 준 겁니다. 삼중 구조가 완벽하게 맞아진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민TV입니다. 이재명이 그 대통령 자리에 앉은 지 161일 차, 환율은 1460원 찍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탓하면서 정신승리 중인 영포티, 개딸, 개 아재들도 이 환율 소식에 동공 지진이 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그냥 이재명 리스크다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답이 오는데요.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63%다. 가장 잘 평가한 부분이 외교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발표 이후에 많은 조롱이 달렸습니다. 그냥 한국갤럽 때려치워라. 그냥 100%다라고 해라. 등등등 조롱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국민의 민심을 담은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자, 이재명이가 임기 중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47.5%가 제발 좀 받아라 라고 했는데요. 불필요하다라는 비율이 45.6%, 입장을 보유한 비율이 6.9%로 집계됐습니다. 입장을 보유했다라는 건 이 좌파들 입장에서도 이거 분명히 재판 좀 받아야 될 건데 이건 민주당 지지자이긴 한데 이거를 모르겠다 유보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필요하다는 입장 47.5%에 유보한 비율 6.9%를 더해보면 54.4%가 이재명 재판 좀 받으시오 라고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역이 서울이죠. 서울도 49.5%가 이재명 재판 받아라 하고 있고요. 이재명의 지역구가 있는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로 47.7% 압도적으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열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호남 그리고 제주도요. 33.6%로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재명 똥줄 타겠죠. 빨리 재판 자체를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대장동 사건에 검찰 항고를 막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뜨겁죠? 이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이 사건은요, 1894년에 재판과 행정의 분리, 법령으로 선언한,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고 재판소 구성법이 공표되고 검사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이 시점부터 지금까지, 근데 사법제도 기초가 마련된 후 지금까지 130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945년 8.15 광복 이후에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공표되면서 삼권 분립이 완성됐죠. 경찰청법 제정하고 공표하면서 법 과 분리된 독립적인 검찰 조직의 토대가 마련된 이후 7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이가 완벽히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시키게 만드는 거죠. 자, 이재명의 법무부가 검찰에 손을 비틀어 버린 겁니다. 대장동 5인방 구속된 뒤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기록 자체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자, 사법부와 검찰의 심장을 멈추게 한 정치적 외압 사건입니다. VIP 경로, VIP 외압, 바로 특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 외압의 정점에는 누구냐? 이재명이다 라는 거죠. 자, 이번에 항소 포기 결정은요, 단순한 행정 절차 아니라 국가 스스로가 범죄자에게 7,400억 원의 이익을 안겨다 준 전대미문의 배임 행위입니다. 그 명령을 누가 때렸는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것. 자,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라라는 단 한마디로 검찰의 손을 묶었고 그 결과 김만배 일당은 7천억 원이 넘는 불법 이익을 고스란히 챙긴 겁니다. 그 대가가 단지 돈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권력의 연장, 죄의 은폐, 진실의 봉쇄다라는 겁니다. 범죄자를 지킨 게 대통령이다라고 하면 이 정권 자체는 뭐 종말의 문턱에 들어선 거죠.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겁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단순한 사법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양심이 정치의 명령에 굴복한 겁니다. 법이 멈추면 정의도 멈추겠죠?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권력의 논리가 차지하는 겁니다.
자,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이 왜 이재명의 입막음 정치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김만배가 어떻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패로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는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김영윤TV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 병기들까지 활성화시켜 우파 플랫폼을 강화시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입막음, 보답, 그리고 권력의 거래. 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다라는 거죠. 자, 김만배 입을 막기 위한 조용한 거래는요, 이화영이 대놓고 재판을 없애달라고 징징거린 것보다 훨씬 더 이재명에게 공포였을 겁니다. 자, 김만배는요, 단순한 민간업자 아닙니다. 이재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그 앞을 먼저 걸었던 게 김만배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의 배임, 뇌물 의혹 핵심 증인입니다. 그리고 428억 원이 이재명 측 비자금이었다라는 폭로를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자, 김만배는요, 대장동 사건 외에도 이재명과 함께 해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을 때 김만배가 누구를 찾아갔었죠? 대법관 권순일을 찾아가서 이 상대로 로비를 벌여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라고들 알고 계시죠. 자, 김만배가 입을 열면 재판 거래 의혹도 폭로될 수가 있고 이재명 측의 모든 비리가 폭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김만배를 우대하면서 침묵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절실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자,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그러니까 428억 원의 사실 이재명 거다, 이재명 비자금이다, 이 말 한마디 진술하는 순간 이재명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의 배임 혐의 재판에도 치명적인 불리함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김만배의 침묵을 지키는 건 뭐냐? 이재명의 생존이다라는 거죠. 자, 김만배가 중형을 선고받는다라고 하면 김만배는 어떻게 가겠냐? 이재명을 걸고 넘어지겠죠? 나는 지금까지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닫고 있었지만 내가 중형을 선고받은 이상 더 이상 침묵은 할 수 없다.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움직여왔다. 내가 축적한 배임액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재명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순간 이재명 정권 무너집니다. 자,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는요, 김만배 입을 다물게 하는 구조적 입막음 합의다라는 거죠. 김만배의 침묵은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는데요. 그 침묵의 대가는 일반 국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7,400억 원. 몇 년 동안 깜방에 살다가 나와도 뭐 7천억이 있는데 벼락행지 아니겠습니까? 건물들 지금 전부 다 동결됐다라고 해도 나중에 나오면 주님 위에 건물주가 된다라는 거죠. 자, 검찰은요, 피고인들의 범죄 액수를 처음에 7,886억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이 전액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배임이 아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특경법 배임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손해액 자체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특경법 배임죄다라고 했죠. 자, 특경법과 배임죄의 차이 굉장히 큽니다. 특경법은요, 무기징역입니다. 이재명이가 발발발 떠는 게 뭐냐? 이 무기징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임은요, 최대 10년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대장동 5인방에게 적용시킨 제목이요, 특경법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입니다. 검찰은 계속 특경법을 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배임만 쳤으니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로요, 대장동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가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자, 김만배는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업자로 참여했죠.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8년 때려맞고요. 추징금이 428억 원이 선고된 겁니다. 부당이익보다 추징금이 작았다라는 건 뭐냐? 배임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이 일부 빠졌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에게는 특경법이 빠지고 배임죄가 적용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제 이익을 안겨주는데 이재명이가 배임죄도 없애겠다라고 하면 국고한수는 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배임죄 없애기 전이니까 항소 포기가 되면서 추징금 473억을 제외한 나머지 7,400억 원에 대해서 사실상 김만배에게 확정이익으로 굳어졌습니다. 김만배가 들고 가는 돈이 됐다라는 거죠. 징역 몇 년 살고 오면 7천억이 있다. 주님 위에 건물주.
괜찮죠. 마약이나 금괴에 밀수하는 자들이요. 걸리면 몇 년 깜빵 갔다 오는 거고 범죄 수익은 은닉했다가 나오면 떼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범죄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혜다라는 거죠. 검찰이 항소만 했다라고 하면요. 김만배는 최소 수천억 원을 국고로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가 챙기는 돈이 7,400억. 이거를요. 이제 깜빵에 갔다라고 생각하고 하루로 계산하면요. 하루에 2억씩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미치고 폴짝폴짝 뛰지 않습니까? 자, 현재 김만배가요. 예금하고 부동산이 800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추징금 428억 원 내고 나면요. 한 400억 원 다시 김만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결되지 않은 자산까지 합치면 김만배는 벼락행제를 누리는 거죠. 자, 김만배가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과거에 정치적 도움을 준,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로비에 대해서 이재명은 은혜를 갚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침묵을 유지해달라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죠.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자, 법이 멈춘 자리에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 돈의 방향은 언제나 어디로? 권력으로 향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논란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은 김만배, 이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정진상, 김용이 걸려 있습니다.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 하던 사람들이죠. 핵심 측근입니다. 이것들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김만배를 썼다라는 거죠. 자, 1심 재판부가 김만배가 유동규를 거쳐가지고 정진상에게 뇌물을 약정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 약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거, 이거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어떻게 김만배에게 들어간 뇌물 혐의에 대해서 2심은 다시 다툴 수 없게 되고 무죄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김만배의 무죄와 공범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디 정진상도, 그 정진상 위에 대가리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함께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겁니다. 검찰이 항소 포기함으로써 뭐 7,400억 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또 뭐 이재명의 재판까지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대가리 엄청 쓴 겁니다. 이 무죄 판단은요.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확정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누구? 이재명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번 항소 포기는요. 김만배에게는 돈을 줬죠. 이재명에겐 시간을 줬죠. 정진상에겐 면죄부를 준 겁니다. 3중 구조가 완벽하게 맞아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의 이재명의 말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논리적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아침에 올려놨는데요. 많은 공유가 있었습니다. 자, 항소를 포기한 건 결국 내부자였다라는 걸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재명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이가요. 2022년에 2월 23일에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투고 있을 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건 검찰 게이트다. 윤석열이 몸통이다 라고 100% 확신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반드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요. 그동안 씨부린 말들 다 담으면요. 이재명은 벌써 깜빵 가야 되는 겁니다. 자,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재명이 또 뭐라고 했냐면 범죄 집단에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수사에 놓고 봐준 사람이 윤석열이다. 제일 큰 공헌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당시에 대장동 대출건만 봐주기 수사를 해가지고 해당 대출금이 민간 개발업자들의 종잣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필요하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토론하자. 1대1 토론하자. 주제, 시기, 방식, 장소 본인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하자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때 기본으로 쭉 긁어왔다. 그러면 이재명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거고 이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검찰의 항고 포기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 더욱더 개발업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라라고 지시를 했었었죠. 그리고 특검도 연장됐죠. 특검도 연장시킨 마당에 미친 특검 별건 수사로다가 넣어가지고 몰아쳐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게 특검은 반드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재명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냐? 정반대죠.
검찰은 항소를 누군가의 외압으로부터 포기당했고요. 그 결과 김만배와 이재명 본인이 동시에 이득을 본 겁니다. 이거는요,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림이죠. 그 내부자의 대가리는 또 누구냐? 이재명이다 라는 겁니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라고 국민을 속여왔지만요, 정작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이재명과 김만배 본인에게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진짜 뻔뻔하고 이런 자기 모순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민단체는요, 이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행을 직무유기 그리고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국정조사와 특검을 예고하면서 권력형 항소, 포기 외압 사건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 논쟁을 넘어서 정권의 도덕적 파산을 보여주는 건데요. 뭐 버티겠죠. 이재명이니까 말이죠. 이재명이니까 부도덕함을 다 제끼고 우뚝 서서 지금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은 지금 권력자들이 국고 손실을 이야기하고 범죄자를 살리고 있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향후에 정치적 심판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투어야 하는 게 뭐냐? 법무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가 이 명령을 때렸는지라는 거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민석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중앙지검장, 이 네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모두 같은 선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항소 결재를 이미 완료된 상황,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정진우 중앙지검장까지도 항소 결재에 사인을 한 상황, 사표를 던진 정진웅 지검장이 어떻게 끝까지 항소를 주장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라고 대검과 법무부의 지시에 항의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거는 책임 소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미리 발을 뺀 거고,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항소장 접수 불과 40분을 앞두고 보류하라 라는 구두 지시가 내려왔고요. 공소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면 지휘도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직권남용 그리고 헌법 파괴 행위다라는 거죠. 화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과 평검사들이요, 법무부 장관과 대검 지휘부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요. 검찰 내부와 외부에서도 전례 없는 반발과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호는 아는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자, 이재명의 사법연수 동기죠. 그리고 이재명의 법률 방패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정성호다라는 건 대한민국 초딩들도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몰랐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믿을 놈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재명 측은요, 꼬리 자르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민주당은 이 사태의 책임을 또 뭐라고 하냐? 친윤 정치검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 분노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야당에게 떠넘기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시자는 정성호, 수혜자는 이재명, 피해자는 국민이다 라는 거죠. 입을 막으려다가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자, 이재명은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잠시 덮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가는 너무 클 겁니다. 국가의 법질서를 붕괴했고 국민의 재산을 도둑에게 넘겼습니다. 검찰의 양심은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거죠. 입을 막으려다가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이 항소 포기가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법무부인지,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법이요, 권력에 개가되는 순간 그 정권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까운 겁니다. 이재명이요, 이 김만배를 살리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결국은 본인에게 사형 선고를 때린 겁니다. 161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